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5일 새벽 5시입니다. 3월 15일은 역사적 날입니다. 1960년 3월 15일 마산에서 시민들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일어난 날입니다. 학생의거의 날입니다. 1960년이니까 벌써 63년이 지났습니다. 그 학생의거가 마산에서 부산으로 그리고 부산에서 서울로 이렇게 해서 1960년 4.19 학생의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주일 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됩니다. 3.15 부정선거 규탄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획기적인 계기였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불의에 항의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민주주의는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불의 하는데 불의 중에서 가장 큰 불의는 거짓말 선동인데 특히 요사이 황영웅이라는 힘없는 한 가수를 향해서 한국의 언론이 수많은 기자들이 일제히 문매를 때리고 있는 것, 이걸 보고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불의에 대한 항거입니다. 이것은 전체주의 아니냐. 가수에게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휴전선 북쪽에서 일어날 일인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흥분하면서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입니다. 노래 부르는 것은 황영웅의 자유입니다. 근데 그 자유를 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황영웅의 과거 학생 때라든지 20대 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과거 있었던 일은 과거에 정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폭행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MBN 불타는 트롯맨을 통해서 유명해지니까 다시 문제가 된 건데, 이것은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캐내가지고 지금 좋은 일 하고 있는 황영웅을 말살하려는 것이죠. 가수에게 노래 부르지 말라는 것은 사실상 정신적 일종의 사형선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은 좀 법적으로 이 문제를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이 사단의 출발점이 황영웅의 학생 시절, 학생 때 아마 고등학생으로 보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문신 사진을 공개한 것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 문신 형태가 무슨 조폭과 연관이 있다든지 하는 확인되지 않는 설명을 통해서 황영웅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황영웅의 학생 시절 문신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꼭 알아야 됩니까, 이거? 왜 알립니까? 이것은 신체의 비밀 아닙니까? 이걸 만천하에 이렇게 까발려도 됩니까?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구글 검색창에다가 황영웅 문신하고 치고 이미지를 딱 눌렀더니 수많은 매체,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건 좀 과장됐지만은 상당수 매체가 황영웅 문신을 그 사진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거 아마 수천 매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니까 뭐 여기 유수한 신문사, 방송사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따져볼 게 이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겁니다. 즉, 이게 법률 위반이냐 아니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것은 명백한 명예훼손 범죄행위입니다. 이거 범죄행위입니다. 명백한 범죄인데, 그러면 누가 여기에 대응할 거냐. 범죄를 저질렀으면 여기에 첫째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해서 기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재판에 넘어가서 이제 죄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인가까지 제가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자, 이 IMBC가 이 문제 방송인데, MBC의 인터넷 방송, 지난 3월 초에는 황영웅이 하차했다는 기사를 실으면서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전과자 황영웅 갱생 실패. 전과자 황영웅이 갱생 실패했다고요? 전과자 황영웅이 갱생 대상자입니까? 보통 갱생 대상자라고 하면은 살인 강도 정도 저지르고 감옥에서 한 10년 살고 나온 사람이 지금 취업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재범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사회에서 도와줄 거냐 할 때 갱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황영웅이 그런 갱생 대상자입니까? 자, 그리고 실패를 했다고요? 갱생 시도도 안 했는데 무슨 실패입니까? 이걸 뻔히 이런 제목으로 깔고 있는 이 IMBC가 지난 7일에는 또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요즘은 황영웅을 편드는 사람을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야비한 비판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IMBC 지난 7일 기사는 다수의 폭행 가해 의혹으로 은퇴 수순을 밟고 있는 불타는 트롯맨 출신 가수 황영웅을 옹호한 시인 겸 평론가 김갑수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다수의 폭행 가해 의혹이라고 그랬어요. 의혹은 확인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황영웅에게 불리한 의혹이란 말이 여기 있습니까? 또 은퇴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불타는 트롯맨에서 하차한 게 그게 은퇴입니까? 이런 무지막지한 표현이 뒤에도 또 나옵니다. 그 전날 방송된 팟캐스트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한 김갑수가 황영웅을 옹호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기사입니다. 김갑수 씨가 한 말, 즉 황영웅이 폭력적인 건 사실이지만 폭력적이 어떤 것이 사실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현재는 폭력적이지 않으니까. 사실이지만 영원히 사회활동을 못할 정도의 악행을 저질렀냐에 대한 이견이 많다. 반성도 하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서 사회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걸 지켜보고 싶다고 말한 걸 공격합니다. 황영웅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황영웅을 변호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때부터 이건 언론이 아닙니다. 이건 뭐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게. MC들마저 김갑수에게 황영웅 복귀시키고 김갑수 퇴출시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면서 IMBC는 이렇게 씁니다. IMBC가 쓴 기사입니다. 명백한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다. 본인 역시 이를 인정하고 은퇴 수순을 밟고 있으며 김갑수의 말대로 옹호 세력이 있으나 그저 트로트를 사랑하는 무지한 노인들의 아둔한 팬심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IMBC가 무지한 노인들의 아둔한 팬심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지한 노인들이고 아둔한 팬심입니까? 이런 욕을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은 계속 밟힙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반드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지한 노인들의 아둔한 팬심으로 황영웅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현 시대의 감수성과는 맞지 않는 막무가내 논리인 셈이다. 그래요?
황영웅은 김갑수가 말한 폭력이 만연한 시대에 살며 어쩔 수 없이 노출된 피해자가 아니다. 학교 폭력 근절이 당연한 규칙이 된 올바른 시대에 살면서도 교복에 반팔 문신을 하고 장애인하고 여자친구, 친구 등을 막론하고 주먹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주먹질을 했다는 사실이라고 해야지 주먹질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래요. 의혹은 확인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인이 안 된 것은 확인한 다음에 기사를 써야지. 여자친구, 친구 등을 막론하고 이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는 의혹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말한 거 이거 확인 안 된 거라는 뜻인데 왜 이런 기사를 씁니까? 오로지 황영웅을 명예훼손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이것은 형사처벌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도문이 아니고 저질 수필이며 선동입니다. 무지한 노인들의 아둔한 팬심이란 말은 폭력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뒷문장은 이렇습니다. 발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성공해서는 안 될 연예인이 바로 황영웅이다. 아니 황영웅이 앞으로 다시 성공해서는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황영웅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기어코 황영웅의 입을 틀어막아 가지고 그 불멸의 노래를 듣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전체주의입니다. IMBC는 이런 방송을 하려면은 저 휴전선 북쪽에서 하는 게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매체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만용을 부리고 황영웅이 공돌이 흑수저 출신이라고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마구 나대면은 반드시 허점이 생깁니다. 무슨 큰 실수를 했느냐? IMBC는 무슨 큰 실수를 했느냐? 교복에 반팔 문신을 하고 라면서 황영웅의 신체상 비밀을 폭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사에다가 황영웅이 학교 다닐 때 새겼다는 문신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이 된다 이겁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 헌법 위반입니다. 명백한 명예훼손 범죄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딱 했습니다. 지금 IMBC는 또 IMBC를 비롯해 가지고 황영웅의 문신을 게재한 수많은 기자들, 언론사는 지금 헌법 제17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문신은 사생활이고 신체상의 비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 법령을 제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이걸 흔히 인터넷 명예훼손죄라고 그러는데요. 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즉 거짓말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수가 있고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사실을 보도하면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이건 거짓말이건 명예훼손을 하면은 형사처벌 대상인데, 다만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거짓말을 적시한 것보다는 형량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 경우에는 문신을 한 건 사실입니다. 황영웅이 문신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문신을 한 사실을 알리면은 명예훼손이 된다 이겁니다. 요걸 잘 아시는 게 좋습니다. 문신을 한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은 신체상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이므로 황영웅에게 명예훼손이 되니까 처벌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이니까 형량이 더 높아진 것입니다. 사망,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요건 법률 용어니까 조금 해설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반의사 불벌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인 황영웅이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문신 실은 언론사 기자들 전부 다에게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황영웅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3자가, 즉 팬들이, 황영웅 팬들이 지금 황영웅 문신 사진을 실었던 지금 인터넷 매체, 유튜브 등을 포함해서 를 상대로 만약 명예훼손 죄로 고발을 한다면은 이것은 당연히 수사 재판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그 사안에 대해서 황영웅 씨가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수사 중단 또는 재판 중단이 됩니다.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명예훼손은 친고죄 아니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고죄는 본인이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친고죄가 아닙니다.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황영웅 씨가 명시적으로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 한 팬들이 나서가지고 황영웅 씨의 학생 때 문신 사진을 올려놓고 있는 매체와 그 기자를 상대로 이 경우는 고소는 아닙니다. 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발할 수 있고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더 한번 깊게 따져보겠습니다. 자, 당시 황영웅은 미성년자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문신. 한국 언론이 미성년자의 신체상 비밀을 이렇게 널리 알린 것은 한 무명 가수에 대한 일종의 사이버 테러이고 전형적인 언론 폭력, 즉 은폭입니다. 문신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개인의 자유 영역입니다. 아니, 문신했다고 비판하면은 지금 월드컵에 나온 선수 다 비판 대상이고 아마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문신한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과거에 무슨 성형수술을 했다. 그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이게 명예훼손인데 그래가지고 오히려 못생겨졌다. 이렇게 또 덧붙이면 이건 2중, 3중으로 명예훼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의 대상이 아닌 그것도 미성년자의 문신을 소개를 해놓고 여기에다가 이게 뭐 조폭스럽다든지 이런 식의 설명까지 붙였으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명예훼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익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적시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으려면은 사실을 적시하는 게 공익에 도움이 되니까 이래 해도 된다는 겁니다. 즉 이재명이 이런 전과가 있다는 것은 알려도 그게 공익에 도움이 되니까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그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황영웅도 그런 경우냐? 보통 정치인, 대기업, 유명한 배우 등에 대한 사실 적시는 명예훼손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황영웅이 공인이냐 아니냐 합니다. 공인이 되려면은 많은 국민들이 오랫동안 그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황영웅은
최근 3개월 정도입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것은. 황영웅은 지금 공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인 중에서도 또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이 공무원이나 정치인처럼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공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적시의 폭이 넓게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황영웅은 공인도 아니고 설사 공인이라 하더라도 공직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황영웅에 대한 무차별적 폭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자, 여기에 또 의문이 하나 듭니다. 뭐냐? 이렇게 많은 언론사들이 왜 황영웅 문신 사진을 올리고 지금도 내리지 않고 있는 걸까요? 이게 명예훼손이 된다는 의식이 없는 걸까요? 아니, 이게 명예훼손이 된다는 의식이 없으면 그건 기자도 아니죠. 기자가 제일 신경 써야 될 것은 자기가 쓰는 기사가 법률 위반이냐 아니냐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유독 왜 황영웅에 대해서만 이렇게 할까요? 혹시 황영웅은 공돌이 출신, 흑수저 출신이니까, 더구나 직종 중에서도 제일 힘없는 가수니까 이렇게 무차별 공격을 해도 괜찮다 하는 일종의 특권의식, 기자들의 특권의식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자, 어떻든 이제 황영웅과 팬들은 이런 언론 폭력배 비슷한 은폭입니다. 이거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은폭을 자행하는 자들의 약점을 잡은 겁니다. 언론과 기자들이 황영웅을 만만하게 보고 문매를 때리다가 자신의 허점을 노출시키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판 구덩이에 빠져버린 겁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황영웅 씨가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응하면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약점을 잡았으니까 이제는 무차별적 공세에 역공을 펼칠 카드를 잡았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 무력감을 호소하는 팬들이 할 일이 생긴 셈입니다. 이와 연관되어 가지고 조갑제 TV 동영상에 달린 댓글 편지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라고 필명을 쓰셨습니다. 저는 주필님께 불타는 트롯맨 듀엣 비나리를 한번 봐주십사 감히 청합니다. 두 사람은 황영웅 그리고 손태진이죠. 같이 서 있는 사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한쪽은 한국 최고 학벌과 모든 것을 갖춘 분이고, 황영웅 가수는 공장에서 일하던 배움도 짧고 가진 거라고는 타고난 재주 하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 이 경연 무대가 아니었다면 서로 만날 일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이 사회는 지금 학벌, 빈부, 부모 찬스, 하다못해 키와 외모로까지 사람을 줄세우고 있습니다. 여기 외모에 해당하는 게 문신 아닐까요?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없는 황영웅 가수는 언론에서 만만하게 봤습니다. 공돌이고 흑수저이니까요. 언론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분노한다면서도 황영웅 씨와 같은 사람에겐 너무 쉽게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황영웅 씨가 학벌, 부와 부모 찬스까지 모든 걸 가졌다면 언론에서 이리도 잔인하게 물어 뜯을 수 있을까요? 22살 상방폭행 사건 이후 각성하고 6년간 자숙하며 열심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황영웅 씨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봅니다. 그 6년간 공장에서 열심히 일한 시간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그 전의 잘못만 갖고 과도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만만하니까요. 평평한 운동장을 원한다면 언론에서부터 자극적인 한 줄 기사가 아니라 냉정한 사실 보도를 했어야 옳았습니다. 그 형편에 50만 원의 벌금과 합의금은 굉장히 무거운 벌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사건 이후 소위 말해 철이 들어 열심히 살려고 하는 재주가 탁월한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교화의 목적이 있다면 그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끝으로 주필님과 같이 저도 빈지게 황영웅 씨의 노래를 더 좋아합니다. 그 절절한 목소리로 듣고 있으면 술 전혀 못하는 저도 한잔하며 빈지게 내려놓고 술아 내 맘 알겠니 하고 싶습니다. 주필님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